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류 언론과 야권에서는 한 정치인의 퇴장을 두고 민주주의의 거목이니 산증인이니 하며 온갖 미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화려한 프레임 뒤에 숨겨진 차갑고 악랄한 권력의 그림자입니다. 이해찬이라는 인물은 87년 개헌 이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끈질기게 국회 권력을 향유한 사람입니다. 실선 의원이라는 기록 뒤에는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민주평통 부의장까지 국가 요직을 모두 거치며 휘둘렀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근간을 좌경화시킨 철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거쳐간 자리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파괴되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를 도저히 애도할 수 없는지 그가 남긴 잔혹사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킨 교육 현장의 파괴부터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아사리판으로 만든 가장 치명적인 결정, 바로 김대중 정부 시절 이해찬이 주도한 전교조 합법화입니다. 원래 전교조는 지나치게 좌익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이 교육계를 장악하면서 이들을 합법화해 주었고 이때부터 교실은 정치 선동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승만, 박정희라는 건국과 근대화의 영웅들을 친일파로 낙인 찍어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진짜 역사는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북한을 미화하는 가짜 역사를 주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교육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정신을 개조하여 국가의 뿌리를 뽑으려 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을 개조했다면 외교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대륙의 하수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해찬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며 민주당 내에 거대한 친중정부 카르텔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들보다 더 자주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격과는 거리가 먼 굴종 그 자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특사 자격으로 방중했을 때의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시진핑 주석 옆자리에 앉아 훈수를 듣고 있는 모습은 국가의 사절이 아니라 마치 상국에 보고하러 간 하수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민주당 내에 중국 동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선족 비례대표까지 검토했습니다. 정당 자체를 사실상 중국 정당으로 만들려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해찬입니다. 대한민국이 번영한 이유는 해양 세력인 미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이 흐름을 끊고 우리를 다시 중국 공산당의 대륙 세력 밑으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안보적 파국이자 국가 생존의 위기를 자초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정치적 영향력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선거의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찬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선거 잔혹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 말기 이해찬이 주도하여 도입한 전자개표기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뇌물 로비 의혹이 제기된 납품업체에 전자개표기 제작을 주문한 배우로 이해찬이 지목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가짜뉴스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유독 이 보도에는 지금까지 반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 아닙니까?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900표가 넘는 전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표가 잘못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면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해찬은 오히려 야당의 비판을 입막음하며 이 시스템을 고착화시켰습니다. 그 기술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2012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입니다. 당시 이해찬은 김한길 후보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모바일 투표, 즉 전자투표에서 0.5% 차이라는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둡니다. 당시 당원도 아닌 사람에게 대의원 시켜줄 테니 이중투표하라는 연락이 갔다는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조직적인 부정의 냄새가 진동하는 대목입니다. 같은 해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또 어떻습니까? 이석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산업체가 소스코드를 3번이나 열어보며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민노당 시절부터 10년 넘게 관계를 맺어온 곳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투표했다고 기록된 IP 65개를 조사했더니 12명은 투표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완전한 IP 도용과 대리 투표입니다. 당시 통진당을 함께 만들었던 유시민은 이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 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터질 때마다 이들이 내놓는 변명은 가관입니다. 투표용지가 붙어 나오는 현상에 대해 절취선의 풀이 다시 살아나서 붙었다는 이른바 풀부활 괴담을 늘어놓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내놓는 변명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쟁취하면 된다는 공산주의적 계산법이 선거판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런 선거 기술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이해찬은 조국 사태로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일 때도 180석과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습니다. 당내에서도 100석도 힘들다는 분석이 나올 때 그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까? 그는 우리가 모르는 선거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게다가 그의 도덕적 기반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이해찬은 5.18 유공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80년 당시 광주에 가본 적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광주에 발도 안 붙인 사람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어 혜택을 누립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짜 유공자의 전형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드러난 쌍방울 SBW 대북 송금 스캔들을 보십시오. 이해찬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북 송금의 실질적인 뒷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쌍방울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고 그가 중국에 갈 때마다 쌍방울 측이 식사비와 숙박비는 물론 매달 수천만 원의 용돈까지 챙겨줬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대북 송금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 이해찬이라는 거물이 뒤를 봐줬기 때문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가짜 유공자 신분,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굴종적인 친중 정치. 이 세 기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안착시킨 총책임자입니다. 그가 막후에서 추진한 법 왜곡죄 도입이나 사법체계 개편은 100% 중국 공산당 스타일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글로벌 세력들이 부정선거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소스코드가 어떻게 선거를 훔쳤는지 미국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해찬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그가 남긴 범죄적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오물을 치워야 합니다. 전교조의 가짜 역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친중 카르텔,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전산 시스템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비판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해찬이 훼손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